자, 어제 SNS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화가 난 개인 투자자들의 화난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흔들림 속에 피해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전략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김종회 연구위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좀 크게 내놨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1.7%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거래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1950선에서 계속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 이제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랑 이제 그 파생 콜옵션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만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상방을 좀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 개파락 시작하면은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현대차 16만 원 부근에서는 뭐 매수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전제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탈이 됐거든요. 근데도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뭐 35만 원, 135만 원 지지를 받으면 145만 원까지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인데 추세를 깨지 않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 3거래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대응하시려면은 투자 아이디어는 두 가지 정도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가랑 환율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50불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50불 그 위쪽에서는 항공주랑 이제 운수 장비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0불 언더에서는 정유랑 화학주를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하기에는 유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정유랑 화학주를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은 항공주랑 뭐 운수 장비, 그러니까 해운업이나 뭐 이런 쪽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유가가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위쪽에서는 그 이제 뭐 운수나 항공, 왜냐하면 유가가 다시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만약 유가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은 화학이나 정유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00원 기준으로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1,100원 위쪽에서는 음식료 업종 조정을 받으면 음식료 업종을 좀 매수하시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위쪽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IT 업종, 이렇게 조금 거래소 시장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아마 2, 3주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신용잔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신용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신용잔고 증가 흐름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지만, 이 이제 기사 관련해가지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뚜렷하게 뭐 어떤 뭐 공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런 뉴스가 상당히 이제 뭐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확대되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들을 좀 검색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경제 매체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뭐 쓸 기사가 없었는지 코스닥 신용잔고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충 훑어본 것만 한 8개, 10개가 넘었거든요. 결국에는 월요일 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뭐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낫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추가적으로 많이 조정이나 아니면 내일까지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590선이랑 한 587선, 그리고 올라오는 20일 그 이평 부근에서는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뭐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결국에는 기관이랑 연기금 수급이 남아있는 그 종목 중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에서 그나마 제약주나 아니면은
사실 성원인텍 실적 보고 나온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2년보다 오히려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들, 턴을 좀 어느 정도 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휴대폰 그 부품 관련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 환율 그리고 유가에 따라서 그 상단과 하단에서 좀 주목해볼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김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좀 현재로서는 코스닥 변동성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이야기 주셨는데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인지 뭐 돌아올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4분기 실적 게임주들이 그동안 시장의 중심이었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더 부각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코스닥 시장 반등의 주역은 게임주였습니다. 게임주고 주역 두 개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컴투스 게임빌. 네. 두 종목의 실적은 저는 뭐 서프라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4분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요. 게임주 랠리로 달려온 거고요. 근데 전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도 모바일 게임들은 서로 망하기를 일삼을 정도로 위챗에 연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정도로 지금 공급 과잉 상태임을 고려해 본다면 뭐 한두 게임 정도 히트한 걸로 한 1년, 2년 정도 울고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웹젠의 일부 게임이 성공을 했고 또 서머너즈와 같은 컴퓨터 게임이 성공을 했고 게임빌의 신작 게임이 너무 기대된다라는 것에는 동의.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다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게임주 위주의 투자,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실적의 바닥을 찍고 주가의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오케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투자 전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드릴 수가 없고 개별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따라오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실적이 따라오는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도 1년째 지수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이제 지수는 답이 없을 가능성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자 팀장은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김종효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도 김영자 팀장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이 모바일 게임주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 좀 나눠주시면요. 사실 뭐 모바일 게임즈에 대해서는 계속 뭐 이 앞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을 좀 갖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미래 이익을 너무 선 반영한 측면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게임주 이야기를 할 때 뭐 앞서도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그 게임 업체마다 히트 게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평가가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를 것이고 뭐 이게 뭐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쉽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글로벌 평균으로 봐도 뭐 20배 정도면은 뭐 무난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은 뭐 게임 때문에 이제 뭐 한 40배를 받는 거고 어떤 기업은 뭐 10배 미만 이렇게 흐름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투스랑 게임빌에 대한 실적은 이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작년 그 컴투스 기준으로 보면은 예상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실적까지 해서 한 EPS가 9,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PER이 15배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0배 정도를 주는 거는 좀 과하다. 하지만 한 14만 5천 원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그렇게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말씀드릴 때 사실 지속적으로 모바일 게임주에서는 이슈를 다룰 때마다 제가 이제 뭐 게임주에서는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NC소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모멘텀으로 최근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모바일 게임 라인업에 대한 기대를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고 그쪽에 이제 성장 스토리가 웹젠 성장 스토리랑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경영권 이슈로 이제 조금 뭐 움직이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뭐 2015년도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NC소프트가 모바일 쪽에서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뭐 그 이상의 지금 현재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뭐 NC소프트를 제일 뭐 최우선주로 여전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보자. 그 안에서 NC소프트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망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 유망주로 꼽는 종목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일단 뭐 사실 여러 업종들이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되어 있는 그런 네.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 독점적 사업 지위를 가지고 있는 뭐 기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서울옥션입니다.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어제 이제 투신 쪽에서 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증가를 하는 호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미술품이랑 그 경매 시장 성장에 따른 이제 수혜를 뭐 톡톡히 누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비디오 나우라는 이제 본격적인 온라인 경매 이쪽에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김영철 팀장의 유망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김종호 연구위원님, 이번 주 또 투자자들이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대응 전략 꾸려주시면요. 일단 변수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뭐 그리스 관련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결정과 함께 뭐 연휴 이전에는 또 금리 결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비교적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낙폭과대주들의 랠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랠리가 만약에 정책적인 배려가 없고 유가의 상승도 끝난다면 제가 보기엔 연휴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주들, 뭐 석유화학, 조선, 뭐 건설주들을 제가 보기엔 비중을 좀 축소해 두고 연휴 이후에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전략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조금씩은 비중을 줄였다가 연휴 이후 다시 한번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오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호 연구위원과 오늘장 선전략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